사주와 주역과 리더십을 공부하는 사주리 TV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예, 오늘은 시청자님의 이 댓글과 관련해서 이 댓글에서 궁금해 하시는 점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생이 이 모든 이 댓글에 대해서 답글을 남기는데요. 그동안 그 답글을 작성해서 올리는 과정에 한 번도 실수한 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청자님의 이 댓글에 대해서 답을 올리는 과정에서 소생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댓글이 몽땅 다 날아가 버렸어요. 아, 그래서 이거는 기이한 일이고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천지자연이 소생에게 뭔가 하라고 가르쳐주는 일종의 시그널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아, 주역점을 쳐보니 영상을 올리는 게 옳을 듯하여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메일을 열어서 유튜브 계정을 만들 때 사용한 이메일에 이렇게 댓글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확인하고 어, 다시 영상 자료를 만들었는데요. 이 댓글을 읽어보면요. 안녕하세요, 선생님. 25분에서 28분쯤에 이게 청기 탁기에 관한 그 영상이었거든요. 거기 첫 번째 문단에선 관이 있고 살이 있고 그럼 관살이 왕하죠. 재성이 있고 그럼 더 재생살 하고 또 식상이 있고 그럼 식상 생재 재생관 하고 인성이 있으면은 관인상생 살인상생이 다 통관되어서 부기인데 즉 이른바 청억이 돼가지고 부기인데 그 다음 문단에선 살이 있으면 식상, 재성, 식상 생재하고 재생살 있으면은 인성이 있어도 어, 살인 상생을 하는 게 아니라 재극인 하는 건지요. 여기 첫 번째는 통관이 다 돼서 북인이고 호주는 위에 있는 것과 똑같이 다 상생고주로 되는 것 같은데 여기서는 재극인을 해가지고 이른바 탁하게 돼서 안 좋게 된다는 결론인데 이 위에 있는 문단과 그 다음 문단의 차이가 위에 있는 문단은 청어고 두 번째 문단은 탁하고 나왔으니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제가 겁재, 상관, 재성, 관, 인 이렇게 있는데 겁재와 정인은 뿌리가 없고 신약한 오행 구조가 순환되는 사주라서 해석이 다들 달라 너무 궁금해요. 예, 여기 해석이 다들 다르다. 아마 여러 철학관을 가보면 그 철학관의 선생님들이 말씀하시는 그 결론이 사주 해석 결과가 다들 다르다는 내용으로 소생은 그 받아들였습니다. 소생의 경험도 이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 또 제극인이 관성이 중간에 통관시켜도 통관이 되죠, 보통. 살인이 있는 경우에도 제극인인 것까요. 어, 재와 인성 사이에 정관이 있으면 이렇게 통관이 된다고 그러는데 여기에 평관도 함께 있으면은 통관이 되느냐? 그 질문이죠. 이것도 역시 이 제극인 요곡도 어, 턱에 부면은 청기 탁기에 관한 문제예요. 자평진전식으로 얘기하면 유정이냐 무정이냐 또 무력이냐 유력이냐 또 적천수적으로 얘기하면 결국은 청탁의 문제입니다. 그 다음 요거를 보면요. 정관격에 정관이 투출하면 이렇게 되면은 월지 본기가 천간으로 투출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관이 힘이 강력하다는 얘기죠. 이 정관이 힘이 월지 본기에서 올라왔고 천간에 투출됐으니 정관이 힘이 강하니까 상대적으로 일주는 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신약할 사주일 가능성이 큰 거죠. 이름.
정확한 것은 전체적인 사주의 형세를 보고 판단해야 됩니다만, 요 문장만으로 보면은 신약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이 신약하면은 인성으로도 인성으로 강력한 이 정관의 기운을 설기시켜서 그 힘을 받아서 나를 생해줘야 되니까 인성이 이른바 용신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편인이 오는 해는 즉 용신운이 오는 해는 우울종에 안 좋은 일만 생기고 용신운에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데 안 좋은 일만 생기고 또 편제가 올 때는 편제는 용신을 극을 하니까요. 제극인을 하니까 일간인 내가 이 싫어하는 귀신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운에서 편제, 정제, 즉 재운이 올 때는 열심히 산다는 거죠. 괜찮다는 거죠. 좋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편인이 오면 게을러져요. 편인이 오면 우울증에 안 좋고 게을러진다는 거죠. 어떻게 용신운이 왔는데 안 좋고 기신운이 왔는데 그런 대로 열심히 사느냐. 이거 사주 이런 대로 하면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그런 질문이거든요. 예, 이 내용이 사주 공부의 소생 생각은 약 70%가 이 내용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자평진전에서는 사주가 좋은 사주인지 나쁜 사주인지를 알려보면 그 핵심이 격국의 고저 그거를 보거든요. 그 고저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정이냐 무정이냐 유력기냐 무력이냐 그거로 보는 거예요. 유무정 유력 무력 이거를 적천수적으로 표현하면은 결국은 청기탁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사주 해석의 70% 정도가 이 내용과 직접 간접으로 연관이 돼 있는 문제입니다. 예, 소생도 이 사주 공부를 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는데요. 소생은 이 사주를 공부하게 된 연유가 소생의 10대 후반서부터 논어를 읽기 시작했는데요. 서경을 읽다 보니까 오행이 흔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목화, 토금수 이런 순서가 아니라 서경에는 수화, 목금토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왜 그렇지? 내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는 다르네. 왜 그런가? 궁금증을 가져가지고 그때부터 사주책을 사서 보기 시작했습니다. 아, 대부분 그 당시에는 적천수적인 희용기관이라고 그러죠. 억부용신을 기초로 하는 책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 책과 또 자평진전 책, 물론 번역서죠. 그거를 한 5년 동안, 5년 가까이 공부를 하니까요. 제 사주를 알 것 같다가도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양자가 혼선이 돼가지고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철학관을 운영하시는 선생님들에게 한 30여 군데가 간 것 같아요. 또 어떤 분이 잘 보신다. 그러면 그런데 찾아가서 제 사주를 상담을 받았는데요. 제가 한 5년 공부해서 그런지 30여 군데 중에 제가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득이 되고 공감 가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이 자평진전 그 원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원문으로 읽으면 속도가 굉장히 늦죠. 그러나 장점은 굉장히 꼼꼼하게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자평진전을 엄청 반복을 꼼꼼하게 반복해서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적천수의 원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원문을 읽다 보니 이제 그 적천수 이론과 자평진전 이론이 섞이는 혼동되는 일이 굉장히 적어졌고 이 사주를 바라보는 눈이 훨씬 더 선명해졌습니다. 그래도 역시 안 풀리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는 끝이 없는 공부인가 보다. 차라리 주역 공부 예배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전서부터 했던 주역에 지중을 해서 꼼꼼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주역의 음양이라든지 어, 대대관계라든지 중정응비라고 그러죠. 또 주역의 뭐 주효 이론이라든지 이런 등등이 이 사주를 바라보는 관점에 영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주를 안 풀리는 부분에 이 주역 이론을 적용을 하다 보니까 새로운 그 솔루션이라고 할까요? 자연스럽게 눈 녹듯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 그 뒤로 주변 사람들 그 사주를 봐줘가면서 그 사람들의 사주 명식 이걸 다 기록하고 나중에는 이 엑셀로 정리를 해서 그 데이터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이게 상당히 많이 시간도 오래 걸리고 데이터를 축적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 또 적천수로 봤을 때와 자평진전으로 봤을 때 그 임상을 해가면서 데이터로 확인하는 가운데 실력이 늘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저와 제가 가지고 있는 그 견해라고 할까요? 그것은 소생이 예전에 한 30여 군데 철학관을 간 적이 있는데요. 그 30여 분 중에 소생의 사주를 소생이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그쪽 방향으로 말씀을 해주시는 분이 한 분도 없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공부죠. 그래서 이 댓글을 읽어보니 이 내용이 굉장히 좋아서 여러 선생님들에게 좀 영상을 만들어서 공유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에, 이 사주리 TV가 뭐 구독자는 얼마 안 됩니다. 한 400여 명밖에 안 되는데요. 그 중에 구독자 분들 그몇 분은 유튜브에서 사주 강의를 직접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분들은 적어도 구독자 수가 엄청나게 많죠. 저거 뭐 비교할 수가 없을 만큼 많습니다. 또 저에게 이 유튜브를 시작한 이후로 어, 저에게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셔가지고 찾아오시는 그 현직 그 철학관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 그분들은 또 사주에 관한 이 사주 책을 또 쓰신 분들도 그 중에는 계시고요. 근데 그분들이 여쭤보시는 내용의 70%가 이것과 직접 간접으로 다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오늘 이 영상하고 이 뒷부분은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요거는 또 다음 영상으로 영상을 또 별도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선요, 이게 25분에서 28분쯤에 생긴 게 이게 뭐가 이거 질문하신 것 같아요. 청기와 탁기를 할 때, 예컨대 정관격이 신왕하고 재가 있고 또 여기에 비견, 뭐 식신, 재, 살, 인 이런 것이 섞여 있으면은 모두 제자리를 찾아서 순행을 해서 그 안돈이 됐으면 이게 청어다. 즉 이분 표현대로 아, 다 통관이 돼서 부기가 된다는 거죠. 청기니까. 근데 그 다음 문단이 살이 있으면은 식신, 재성, 살 있으면 인성이 있어도 제거이긴 하는 건가요? 요걸 물어보신 거예요. 똑같이 정관격이고 신약하고 살과 재가 있을 때 식신이 있고 인성이 있으면은 여기와 똑같은 건데 왜 위에는 청하고 밑에는 탁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주셨어요. 뭐가 뭔지 다른지 모르겠다. 예, 이게 이런 폐단이 왜 생기냐면요. 원문을 신경 써서 직접 안 읽으셔서 그래요. 그래서 어렵죠. 그래서 원문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하나하나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조금씩 조금씩 없어집니다. 이 원문을 반복해서 읽으실 때마다 이런 혼선이 줄어들어요. 예, 제 경험으로도 그렇고요.
이게 왜 그런 건지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적천수를 이게 원문을 봐도 이렇게 하나의 청한 기가 사주의 저변에 차 있고 또 정신이 있으면은 이게 기운이 있으면은 반드시 평생 부귀할 것이 참되다는 거죠. 틀림없다는 얘기죠. 평생 부귀하게 될 것이다 그 얘기죠. 학기가 있는데 청하게 만드는 그런 노력을 해서 청하게 되면은 때가 오면은 추운 계곡에 있어도 봄이 올 것이다. 좋아진다는 얘기죠. 그렇게 돼도 부귀를 누리는 거예요. 이게 원문에는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청탁이라는 문제가 나왔죠. 청하고 탁하고 여기 청을 얻으면 청의 반대는 이제 탁이니까요. 예, 그래서 이 원문에 대해서 이 주석을 원주라고 그러죠. 그래서 이게 적천수의 진정한 그 저자가 누구냐? 그 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 첫 번째 설은 이 원문을 쓴 사람은 경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물 연재는 알 수가 없고 이 원문을 이 유배곤이라는 사람이 육이라고 그러죠. 이름은 그러고 배구는 자입니다. 주원장과 함께 명나라를 열었던 사람이죠. 주원장의 책사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제갈량과 복음간다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이 원문을 그 경도라는 사람이 쓴 원문을 주석을 했다 하는 설이죠. 그래서 원주라고 그러고요. 이것도 이 챕터에서는 이 절에서는 비교적 상세합니다. 이게 청탁을 이렇게 써놓은 거에 대해서. 그러나 다른 챕터 가면은 역시 이 유백운 선생의 주석을 다루는 것도 굉장히 추상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요것과 이 원문과 원주를 함께 이걸 참고해가지고 주석을 다루는 것이 이게 임철초 선생이 쓴 적천수 천미입니다. 이 천은 밝힌다는 거고요. 미는 미세한 것까지도 밝히겠다. 이게 적천수는 하늘의 골수에 적중시키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대부분 적천수에 관한 책에 보면은요, 이 원문과 원주를 보고 그것을 상세히 풀어놓은 게 이것이 적천수 촌미고요. 또 설하고 선생이 쓴 거는 주석 다른 것은 적천수 징의라고 그럽니다. 그러나 이 여기에는 비교적 상세한데요. 대부분 적천수책의 원주로 돼 있는 걸 봐서는 알기가 어렵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임철초 선생의 적천수 천미를 보던 설하고 선생의 적천수 징의를 보던 그 별 상관없는데요. 선생의 입장에서는 적천 두 개를 다 봤는데요. 임철초 선생의 적천수 천미 이거를 권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설하고 선생은 적천수도 주석을 다뤘고요. 자평진전도 다뤘고요. 난강만이라고 그러죠. 궁통보관 그것도 주석을 다뤘어요. 그래서 설하고 선생이 주석 다루는 거는요. 이게 순일성이 떨어져요. 자평진전을 그 주석 다루는 거 보면은 자평진전의 논리로 일관되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적천수적인 냄새가 많이 나고요. 또 적천수에 관한 것도요. 보면은 이 자평진전의 그 흔적들이 있어요. 그건 뭐 어쩔 수 없죠. 사람이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 적천수의 원저가 경도라는 사람이고 유배곤이 그거를 주석 달았다. 왜 그러냐면은 그래서 그 경도라고 보고 이게 아마 지금 소생도 이렇게 믿고 있는데요. 또 한 가지 설은 이 원문하고 원주는 모두 다 유배곤 이 양반이 쓴 거다. 그런데 자기 이름으로 요거 원문까지도 썼다고 그러면은 이게 주원장의 책사인데 이게 그
황제들은 자기가 거느리고 있는 사람들이 새로운 이론이나 이걸 내면은 싫어합니다. 주연장에게 밉보일까봐 염려가 돼서 어, 이게 경도라는 사람을 내세워서 그냥 기존에 있었던 것을 내가 아, 상세히 좀 풀어서 쓴다. 이렇게 그 주장하는 설이거든요. 그러니까 아, 첫 번째 그 일설은 이 경도라는 사람이 썼다는 거고 유배고는 그거에 대해서 주석다는 거고요. 이것도 너무 추상적이니까 임철초 선생이 상세하게 풀어 썼다는 거고요. 두 번째 설은 이거 다 같은 유배곤 선생이 쓴 것이다. 그런데 사정상 이렇게 했다는 설이 있는데요. 여기서 제가 왜 저자를 가지고 한참 말씀을 드리냐면 대부분의 적천수 이론을 보면요. 이 원문하고 원주를 보고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적천수 천미, 임철초 선생이나 어, 선하고 선생이 쓴 적천수 징의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제한된 시간에 이걸 함께 말씀드리다 보니까 들으시는 아까 댓글을 올린 그 궁금증을 가지신 분이 이거를 꼼꼼하게 안 들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이 청하다는 것은 하나의 이 키로 국 전체가 돼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원문에 일청이라고 그래서 그런 궁금증이 나오기 때문에 뭐 일행득격처럼 뭐 가색이니 곡직이니 뭐 염상이니 이런 것처럼 하나의 키로 사주 전체가 돼 있는 것이 아니다. 청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정관격의 경우 신왕하다. 신이 왕하다는 얘기는 정관이 약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재성이 있으면 좋죠. 그러면 이게 좋다는 얘기죠. 신왕하면 제가 약하다는 저기 관이 약하다는 거니까 제로 생해줘야죠. 신약하다. 그러면은 정관이 나보다 세니까 내가 신약한 거죠. 그러니까 나를 정관의 기운을 설계시켜서 그 힘으로 나를 생존해 주는 게 좋은 거죠. 이게 다 좋은 거예요. 그런데 요거는 상관이 없는 경우라고 했죠. 이게 첫 번째 경우예요. 요거는 신왕이니까 정관이 약해요. 그러니까 제가 있어요. 이때 상관이 있으면은 이게 상관이 재를 생하고 재가 정관을 생하는 이렇게 흘러가는 것도 있지만 상생으로 흘러가는 것도 있지만 이 상관의 기운이 뭐 100%다 이렇게 상생 재를 통해서 정관으로 가는 게 아니거든요. 대부분은 이쪽으로 가겠으나 상생하겠으나 일부분은 이쪽으로 다이렉트로 직접 가요. 직접 가면 상관, 경관을 하는 거로 약한 그 정관을 극하는 측면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관과 섞여 있지 않으면은 청하게 되는 거죠. 요 자체로. 예. 또는 또 이 칠살 요 두 번째 거는요. 신약하다는 얘기는 이 정관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성이 필요하죠. 이때 이 정관이 강한데 칠살이 있다. 그러면 더 강해진다는 얘기죠. 그런데 칠살이 없다. 그러면은 괜찮아진다는 거죠. 청해진다는 거죠. 예. 이게 소생이 말씀드린 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이게 이해가 안 가시면은 반복적으로 듣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혹은 여기는 이제 상관이나 칠살일이 섞여 있지 않은 거예요. 섞여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설령 이게 뭐 비견이나 식신이나 재나 살, 인성 이런 것이 섞여 있다면 섞여 있는 경우예요. 요거는 섞여 있어도 얘네들이 이 섞인 애들이 모두 다 순서에 맞게 그 장소를 얻어서 순서에 맞았다. 그러니까 뭐 상관이 있다 그러면 상관, 생재, 재생, 관생인 이런 식으로 다 돈다는 거죠. 그렇게 하면 그 표현을 안돈이라고 그래요. 안돈. 다 모두 자리 잡아서 상생구조로 돼 있다. 또는 적천수에 보면은 원류라는 그 챕터가 있습니다. 예, 그거 원류라고도 하고요. 어, 구슬 옥이 다잘 실로 다 깨져서
서로 상생하는 실로 연결돼 가지고 그래서 연주 구슬이 연결돼 있다 이거죠. 연결돼서 상생하는 구조가 안돈돼 있거나 한신이 이 국을 사주를 파괴하지 않으면 청하게 된다는 거죠. 이 안도 이렇게 다 섞여 있다고 그래도 여기는 이런 뭐 상관이나 칠살이 없는 경우고 설령 있다고 그래도 정리가 잘 돼서 안돈이 되면은 청하다는 얘기예요. 예, 위에는 그런 거고요. 밑에 다 크다는 것은 여러 오행이 함께 섞여져 있는 건데 여기도 역시 한 기가 아니니까 여러 오행인 거예요. 여기도 역시 여러 오행이고요. 예컨대 정관격의 경우 신약한데 신약하다는 얘기는 정관이 강하다는 얘기죠. 에, 신약한데 살과 혼합돼 있고 정관이 강한데 또 살이 있으니까 왕성하죠. 굉장히 세죠. 거기에 대고 재까지 있다. 그러면 재생관, 재생살 해가지고 이게 더 세진 거예요. 나는 더 약해지는 거고요. 여기에 그런 경우에 이게 관살은 굉장히 강하고 나는 굉장히 신약한데 여기에 식신이 섞여 있으면 식신으로서 식신 제사를 할 것 같으나 이게 관살이 강하면은 이게 나를 극하는 힘이 막강해집니다. 거기에 대고 식신으로 내 기운을 빼가니까 이걸 극설교가라고 해요. 내가 극을 받는 그 경우에 받기도 하고 또 내 기운을 설해간다. 이게 설사 기운이 샌다는 거죠. 빼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더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식신이 이런 경우 이게 관살이 와오면 식신이 있으면 이 식신이 이 칠사를 상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워낙 세가지고 여기 재가 있으니까 대부분 이쪽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식신이 생재하고 재생살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100% 식신의 기운이 재를 통해서 일로 가는 게 아니라요. 일부는 가지만 대부분은 이 재를 통해서 가니까 이 살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거죠. 이 식신이 있어봐야 그러고요. 여기 질문하신 분은 이렇게 되는 경우 인성이 있으면 이 관사를 설계시키니까 괜찮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계시켜서 비겁을 나를 생해주면 우리가 똑같이 되는데 이게 여기서 끝나는 거고 이게 오입니다. 엔드가 아니라. 이게 여기서 이 식신이 저 인성이 있는 거는 이 식신이 없는 경우예요. 여기 있으면은 인수가 있으면은 나를 생각이가 이게 나를 그 부조해 주지가 일간을 그 도와주는 능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왜 없느냐? 워낙 강력하니까 일간이 아니, 이 정인이 이 강력한 기운을 어, 다 설기를 못 시켜요. 이거를 적천수에 보면 반국이라고 하는 그 챕터가 있습니다. 그 논리하고 똑같아요. 워낙 크면 만약에 이게 그 인성이 목이면은 이 관살은 그 수가 되거든요. 수가 왕성하면 목이 뜨는 원리. 이게 수다 목부 이런 논리하고 같은 거예요. 이게. 예. 그렇기 때문에 괜히 이게 인성이 있어봐야 재성이 있으니까 이게 재성은 대부분 관살로 가고 일부는 이게 인성을 그걸 해요. 그러니까 이 트러블이 오히려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관살을 설계시키지를 못해서 또이 설하는 힘도 미약하고 이게 인성이 나를 생하는 힘이 미약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 모두 구해요. 함께 구. 여기 식신이 있는 경우와 인성이 있는 경우가 두 경우가 모두 다르다는 거예요. 질문하신 선생님은 이거를 식신도 있고 인성도 있고 여기 식신이 있으면 재로 생하고 재생관하고 재생살을 해도 뭐 살인상생, 관인상생 해가지고 이 위에처럼 청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위에 있는 문단은 부기가 되고 여기는 탁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네요. 그게 질문인데요. 다르죠. 예. 이게 그분은 이거를 and로 그 해석을 하셨고 이거는 or로
해석이 해야 마땅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모두 다 함께 탁한 것이다. 두 경우가 식신이 올 때와 인수가 올 때가 다른 것이다. 그래서 이걸 오어로 설명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위의 경우는 청한 것이고 여기는 탁한 것이죠. 지금 이게 원칙적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선생님이 아까 그랬죠. 이 원문하고 원주만을 보면은 이게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상세히 풀어놓은 게 뭐냐면은 임철조 선생의 적천수 천미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명중에서 즉 사주에서 가장 그 분별하기 최고로 어려운 것이 청탁이라는 이 두 개다. 뭐가 청하고 뭐가 탁한 거냐.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 어렵다고 그러죠. 분별하기가 최고 난이도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아, 함부로 탁하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그 정황과 형세를 보고서 청한지 탁한지를 파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이런 말이 지속적으로 나와요. 또 함부로 편할 대로 함부로 청하다고 얘기해서도 또 안 된다. 이 역시 그 정황과 형세를 보고서 판단해야 된다. 여기 이거는 그냥 원론적인 얘기입니다. 이게 구체적인 상황을 보고서 구체적인 사주를 들여다 보아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 어려운 거죠. 자평진전에서 어, 격이 성격이 됐느냐, 격이 높느냐 낮느냐, 유정이냐 무정이냐, 또 성중 유패냐, 패중 유성이냐, 즉 구응이 됐느냐, 이런 거 다 유정 부정과 관련되어 있는 거고요. 또 유력 무력과 관련된 거예요. 그 모두 다가 적천수로 표현하면 청기탁계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원론적인 것이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실 때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이, 이 예를 들어준 게 쭉 있거든요. 요거를 지속적으로 수없이 많이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청의 개념, 탁의 개념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예, 신약한데요. 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하다는 얘기는 정관이 강하다는 얘기죠. 인성이 있으면 좋은 거죠. 그런데 인성이 있으면은 신약하기 때문에 인성이 용신인데 재성이 있으면은 그게 제극인을 하니까 재성이 나쁜 거예요. 재성이. 그런데요. 구체적인 거는 전체적인 형세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만약에 재성이 있다고 해도 이 제극인을 하니까 이건 탁하네? 함부로 탁하다고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재성이 있어도 이게 재는 관 옆에 붙어 있고 또 관은 또 인의 옆에 붙어 있고 또 인은 일주와 붙어 있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생활에서 간다는 거죠. 요런 구조로 돼 있으면은 여기 재는 관을 생하고 관은 인을 생하고 인은 인생화를 해가지고 인성의 원도가 더 길어진다. 이런 경우는 이게 이렇게 붙어 있고 그러면은 이 재성의 기운이 100% 이쪽 정관을 통해서 가지는 않고 일부는 직접 간다고 그래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또 달까요? 이게 정관이 힘이 얼마나 세느냐, 근이 얼마나 돼 있느냐, 또 관살이 혼잡돼 있느냐에 따라서 또 틀려요. 이렇게 있다고 그래도 얘네들이 뿌리가 약하다든지 인성이 근이 약하다든지 아니면 너무 많다든지 너무 많은 경우는 이게 제가 희신이 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이런 게 정세예요. 이런 게. 그래서 이거를 그 하나를 놓고서 모두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이게 글로 표현하는 한계죠, 이게.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바를 끊임없이 완전히 읽으셔서 자유자재로 이걸 돌릴 줄을 알아야 청기타키 개념이 에,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거를 피상적으로 그냥 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재가 없다. 재가 없으면은 이게 인성을 그거지가 아니니까 100% 청하다고 해야 되겠네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임철주 선생이. 해가 없다고 그래도 함부로 청하다고 얘기하지 말고 이 역시도 사주 전체의 정황을 봐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만약에 이제 재가 있어요.
일간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관이고 재죠. 이렇게 있으면은 수생목, 목생화, 화생토 이렇게 오면은 이 경우는 청인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이 지지로도요.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또 화가 이게 저기 장생지를 깔고 있죠. 이렇게 이 자수를 이 우리 옆에서 이렇게 목으로 포위가 돼 있어요. 그러면은 이 재가 어디 흘러갈 곳이 없습니다. 반드시 목을 통해서만 가야 돼요. 이게 다 설계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는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런 게요. 만약에 재가 없으면은 이게 인성을 극허는 이게 재가 없으니까 인성을 극허지를 않으니까 100% 청하다고 해야 되는데 함부로 그 청하다고 얘기할 수가 없다는 거죠. 이 경우도 역시 정황을 봐야 된다. 만약에 이게 재성 없는데 인성이 아주 기운이 없어요. 근이 없어요. 그러면은 이 관성과 불통, 즉, 이 정관이 강력한데 강력한 기운을 설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또요, 인성이 굉장히 왕해요. 그러면은, 일주가 메말르고 힘이, 약하다는 거죠. 이게, 이게 만약에 인성이 목이다. 그럼 이게 인성이 수고 일간이 목이라 그러면 이게 일간이 수다 목부가 되는 거예요. 그 논리하고 같은 거예요. 예. 그리고요. 이 관성이 인성 옆에 붙어 있다. 이렇게 관성이 이렇게 붙어 있고 인성은 멀리 떨어져 있다. 야, 인성은 자고로 일간 좌우에 있어야 좋습니다. 월간이나 시간이나 여기 일지나 이렇게 있어야 되거든요. 멀리 있어가지고 우선적으로 관으로부터 이 극을 받는 거예요. 여기 신약하니까 관살이 이게 관성이 이게 센 거거든요. 네. 그런 경우도 역시 나쁘다는 거죠. 가난하지 않으면 요절할 것이다. 예. 이게 모든 거는 이게 청기, 탁기 이거는 형세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청어다, 탁하다를 알아야 되니까 임철주 선생이 청탁이야말로 사주에서 이 변별하기 이게 청한 사주인지 청해가지고 평생 부결 사주인지 아니면 탁해가지고 가난하거나 고독하든지 가난하거나 요절하든지 어, 어, 그걸 분별하기가 사주에서 이 최고 난이도라는 거죠. 최고 어렵다는 거죠. 이 청탁이라는 게. 그 이거는 전체를 보고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적천수책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임철수 선생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뭐 다른 적천수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죠. 그러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평진전은 이걸 조금 유정, 무정, 유력, 무력으로 조금 브레이크 다운이라고 그러죠. 이게 분해해 놓은 느낌이 약간 있어요. 그래서 이 청기 탁기만큼 모호하지 않은 측면이 있어요. 그런데 공부할 게 굉장히 복잡하죠. 아무리 복잡해도 그게 처음에 소생은 적천수부터 공부했는데요. 자평서부터 공부하는 것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소생 이후에 어느 정도 이제 사주를 주역으로 전환시키는 그 강의가 끝나면 적천수 원문을 조금씩 상세하게 예를 들어가면서 영상을 올릴 예정에 있습니다. 이 챕터를 지난 영상에서 청기탁기 할 때 이거를 반복적으로 읽으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예, 두 번째 질문인데요. 제가 이렇게 있어서, 뭐, 겁재, 상관, 재성, 정관, 정인 이런 게 있는데, 겁재와 정인이 뿌리가 없거든요. 신약하다고 그랬고요. 순환되는 사주라서 해석이 다들 달라. 아마 철학관에 가셔도 대부분 저의 경험상 다를 겁니다. 예. 그러니까 소생에 하다 안 돼가지고 철학관 30여 군데를 갔는데도 만족할 만한 논리를 못 얻었어요. 그래서 적천수와 자평진전 그 원문을 반복적으로 꼼꼼하게 읽기 시작했죠. 어, 그래서 너무 이런 식으로만 하면 소생이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이건 사주 전체를 놓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걸 조금 선명하게 아시려면 청기탁기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그거를 반복적으로 듣고 계속 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이치 원리가 그렇구나라는 것을 이해가 될 때까지 하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 사주가 뭐가 가장 중요한 글자인지 어떤 원리에 입각해서 길흉이 갈리게 되는 그 원리와 글자가 있습니다. 그 열맹파 이론에서는 주공이 일어나는 원리라고 그러죠. 그걸 자연스럽게 깨우칠 때까지 반복적으로 청기탁기 그걸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서 이게 임철초 선생이 사주를 예를 들어놓은 거예요. 이게 똑같죠. 요 월의 갑자 병인은 똑같아요. 양 사주가요. 그 개년에 태어난 것도 똑같고요. 틀린 거는 에, 이게 사주에 있고 없고는 요 이게 여기도 이 유금이 있고요. 똑같이 유금이 있죠. 여기 미토도 있고요. 글자로 보면은요 차이가 하나는 정하고 하나는 을목이고 이 한자 차이예요. 한자 차이. 그러나 사주의 배열을 보면은 이거는 보세요. 일간을 둘러싼 이게 전부 다 이게 좋은 글자로 다 인성이죠. 그리고 이거는 장생지예요, 평화에. 여기에서 이제 장생에서 투관된 간목이 생해주고요. 또 을목, 을목도 이게 미토의 중기가 이게 정을기니까 이게 통분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게 다 좋은 기운으로 생활을 해주니까 신강하다고 본 거죠. 일간이 세니까 정화가 이게 월에 정관월에 태어나서 개수가 투관이 된 거죠. 이른바 정관격이 되는 거죠. 거기다 대고 인성이 정관을 생해주니까 이 정관이 힘이 있죠. 그리고 여기에서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까지 아주 부드럽게 왔죠. 또 지지로도 금생수, 또 수생목, 목생화 이렇게 자연스럽게 온 거예요. 아주 배열이 좋은 거죠. 그리고 이 정관이 용신인데 용신을 극하는 이게 상관이 이 정관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지지 자수를 극하려고 그래도요. 여기 이 미토가 청간호로부터는 을목, 칠살로부터 극을 받고 여기는 이 관살로부터 극을 받아서 미토가 관을 뛰어넘어서 자수를 잠이 잠이 해라고 그래요. 이거를 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사주는 좋은 사주죠. 그래서 일찍이 이게 이 개수 이 수가 용신이고 금이 희신이에요. 요런 이게 계절로 보니까 이게 여기 수고요. 이거는 이제 금이에요. 신유술이. 전부 다 어릴 때 이게 참 좋은 운으로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기미 대운에는 이게 용신을 그거를 하죠. 그러니까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렇게 사주 배열이 청이기 때문에 아주 좋기 때문에 이때도 한림원에서 지냈다는 거죠. 선비로서. 이 사주 배열이 이게 청기탁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쪽 사주를 보면은 사주 8글자를 놓고 보면은 이쪽 사주에 비해서 여기는 을목이고 여기는 정화, 요거 하나가 다른데 그 배열이 여기도 강하죠. 지지로부터 그 장생을 얻었고요. 임목으로부터 생을 받고 이건 겁재 이렇게 있고요. 그러니까 약하지 않으니까 이 정관이 용신이라고 볼 수가 있죠. 정관월에 태어나서 정관이 투관된 거예요. 그런데 이 상관이 정관 바로 옆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월로서 월에 그 본기가 투관이 됐으나 자기가 앉은 자리가 깔고 앉은 자리가 상관이에요. 상대적으로 약한 거죠. 그리고 바로 옆에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완전 귀신이 이게 토국수 즉 자미천 자미해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관을 생해줄 게 재성인데요. 금생수로 해야 되는데 이게 겁재로부터 이게 극을 받아요. 극을. 그러니까 아주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하고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를 생하는 힘도 굉장히 약해요.
그래서 이 양반도 일찍이 그 공부를 해서 과거 시험을 봤으나 보는 족족 낙방이 됐다는 거죠. 그래도 이제 운이 신유, 경신 이렇게 다 청단 지지가 재성운으로 온 거죠. 재성운으로. 이때 돈을 많이 벌었다는 표현을 적천수 천미 그 책에 보면은 아, 그 나무가 꽃피듯이 또 봄에 죽순이 올라오듯이 사업이 잘 됐다. 그래서 이익은 넝쿨 식물이 그러니까 뭐 칡넝쿨이나 뭐 이런 거죠. 그 가지를 뽑듯이 이익이 주렁주렁 막 늘어났다. 그런데 이 기미대운이 오니까 용신을 바로 옆에서 그거 하고 그러니까 처 자식이 상했다. 죽거나 다쳤다. 그리고 사업도 화재가 나가지고 이 가업이 다 폭망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 이만큼 청기 탁기가 이게 글자 8글자 중에서 대운도 똑같아요. 대운도 똑같아요. 이 갑자월이기 때문에 그렇죠. 또 음년에 태어나기 때문에 남자니까 다 역으로 하는 거죠. 똑같고 8글자 중에서 글자 그거로 보면은 한자가 다른 거예요. 을이고 여기는 을이고 여기는 정인 거죠. 요 차이만 있는데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예, 이만큼 아, 총기 탁기 그게 중요하다. 이거 진짜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린 부분을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실 수밖에 없다. 그리고 또 다른 이론도 공부를 하셔야 되죠. 요거를 보면요. 제극인데 제가 인성을 극하는데 관성이 중간에 통관시키면 이게 통관이 흔히 된다고 그러죠. 그런데 그것도 이렇게 배열이 좋게 여기처럼 돼 있으면 통관이 잘 돼요.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똑같이 여기도 상관이 있는데 그게 문제인 거죠. 살인의 경우, 즉 여기 평관이 정관과 함께 있다. 이 경우도 제극인이 될까요? 예, 이거를 적천수 다른 챕터에 보면 그 반국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그 사례는 만약에 일간이 목인데 인성이 수예요. 그러면 여기에 뭐 임계수, 지지에 뭐 힘이 해수나 자수가 또 있고 그러면은 인성이 완전히 퇴거한 거예요. 그러면은 비견인 내가 이 인성을 흡수를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굉장히 약해져요. 그럴 때는 이 재성으로서 이 인성을 크게 해주면은 얘가 조금 약해져서 오히려 내가 이 생을 받아먹을 수가 있다. 그게 보면요. 그런 표현을 해요. 일가는 임금이고요. 내가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신하라고 그래요. 임금이 신하의 의탁에서 삶을 산다. 이 신하가 제거기를 해주니까. 지금 이 문장만으로 봐서는 이렇게 정관이 있는데 어, 살까지 오면은 그 좀 아까 말씀드린 그 반국의 논리에 의해서 인성이 이 과도해진 관살의 기운을 못 받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예. 못 받아먹으니까요. 인성은 오히려 더 약해지는 거예요. 아까 수다 목부처럼요. 약해진 상태에서 100% 일로 흘러가지 않으니까요. 또 이렇게 바로 옆에서 제가 인성 바로 옆에 있다. 그러면은 완전히 박살 나는 거죠. 이런 거. 그래서 이런 이게 사주 공부하기가 어려운 게 이 원문이나 이런 사례 이런 걸 많이 봐야 됩니다. 그 배열을. 이거를 글로서 다 하기가 어렵게 돼 있어요. 그게 한계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살인의 경우 제극인인 걸까요? 예, 이 문장만으로 봐서는 예, 제극인이 될 가능성이 큰 거예요. 반국의 논리에 입각해서. 그러나 얼마든지 안 될 수가 있어요. 즉 이게 그 임철주 선생 청기 탁기의 핵심은 이거예요. 구체적인 것은 그 정황과 형세를 보고 정세를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된다. 이게 정세 판단하는데 굉장히 어렵죠, 이게. 임철주 선생 말대로. 예, 이 사주를 보면 시간이 많이 돼서 나머지는 다음 영상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